오늘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이용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몇 층까지 질 수 있고 몇 평 정도로 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응용을 해볼 건데, 그리고 아파트를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는 건지 그것도 같이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용적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고, 저저번 시간에는 건폐율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부 생략하고 응용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산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네이버에다가 부동산 계산기를 치니까 계산하기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땅이 100평의 땅에다가 지어 보겠습니다. 100평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100평씩 지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할게요.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계산을 눌러 보니까 땅은 100평이에요. 1층에도 100평, 2층에도 100평, 3층에도 100평을 건물을 지으려고 했더니 건폐율이 지금 100%가 나왔어요.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최대 250%예요. 근데 둘 다 지금 넘었죠. 그러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50평, 1층에 2층에 50평, 3층에 50평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50%죠. 그러니까 60%까지 질 수 있으니까 50%니까 안에 들어오니까 가능한 거죠. 용적률도 보니까 150%예요. 그래서 더 질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늘려볼까요? 층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한 개 층 늘렸어요. 4개 층이죠. 근데 용적률이 지금 150%인데 더 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개 층, 그러면 이제 5개 층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50%죠. 250%인데 문제가 이거 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3종 주거지역보다는 2종 주거지역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다세주택은 보통 4층까지 보통 짓거든요. 근데 5층까지 지려면 보통 용적률에서 주차장 부분은 빼요. 지하층하고 1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빼면요, 그 용적률에서는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이게 3종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2종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예요. 60%고, 그리고 용적률은 200%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50%.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이제 하층을 하나 올리고요. 그러면은 좀 더 넓게 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한번 60으로 해볼게요. 60평으로 건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50평이 아니라 60평으로 지금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3종보다는 2종이 더 유리해요. 원래는 3종이 더 좋잖아요. 용적률이 높고. 하지만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2종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뭐가 좋다 안 좋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용적률이 지금 240%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층을 내리면 180%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1층에다가 이게 하나 더 끼는 거죠. 주차장은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하나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대지를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 이종 주거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이 한 60평 정도 있는 거죠. 땅이.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 30평 정도 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니까 여기서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층을 올려볼까요? 2개 층, 3개 층. 그러면 건폐율이 조금 더 질 수가 있죠. 올려볼게요. 그러면 4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근데 넘어가네요. 여기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35, 35, 35 계산을 해보면 맞죠? 조금 더 늘려볼까요? 한 36 정도 되나요? 36평 정도? 딱 맞네요. 36평 정도 하니까 지금 건물을 1개층, 2개층, 3개층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용적률도 200%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을 4개층으로 올리고 싶은데 지금 하나층을 올려볼까요? 근데 240%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위에 층 같은 경우를 좀 바꾸면 되죠. 좀 조그맣게 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5평 계산해 보는 겁니다. 넘어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2평 이렇게 보면은 200%가 딱 맞네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0%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차장을 1층에다가 두면 이거는 미포함이라고했죠. 용적률에서. 그래서 1개층 더하고 주차장을 하나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층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을 목적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300평 정도 이상이 돼야 그 조건이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빌라가 이제 그 지역의 여러 군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 한 4가지로 하고 평수를 그 빌라 구역을 3,300평 구역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이럴 때는 모든 건물을 다 합쳐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다 노후화되어 있는 25년 이상 된 빌라촌이라고 가정했을 때 층수를 예를 들어서 보통 25평짜리가 보통 아파트 보통 한 개 동에 양쪽으로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25평짜리 아파트가 한 층에 한 동에 4개 있으면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100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다 100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평. 그리고 층수를 한번 올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6층까지 한번 올려 볼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지 면적이 3,300평에서 지금 건폐율 같은 경우 보통 2종 주거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200%, 3종 같은 경우는 보통 250%잖아요. 그 상업지역은 이제 1000%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72%가 나오니까 더 많이 질 수 있고 건폐율도 더 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60%,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지금 4개 동이지만 훨씬 더 많이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올려볼까요? 실제로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 20층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층까지 올려볼게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건데 용적률이 보니까 2종 같은 경우는 지금 200%니까 넘어가네요.
근데 3종 같은 경우는 250%까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3종 같은 경우는 242%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올려볼게요. 하나씩 더 올려보겠습니다. 계산을 딱 해보면 지금 25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1조건도 있지만,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한 2개 층 정도를 19층까지만 내려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248%네요. 250% 안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건폐율이 12%이기 때문에 지금 3종 같은 경우는 50%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더 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크기를 더 질 수 있는 거예요. 3,300평의 규모에 이렇게 해서 보통 3배 정도 크기를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허름한 빌라를 이제 포개고 이제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 분담금 비례율이라는데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내시고 이제 새 아파트를 이렇게 받는 식이죠. 요렇게 보통 과정이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용적률하고 이 건폐율을 이용해서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집을 얼마큼 높이 질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 재개발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 이용해서 되는지 대략적으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아까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용적률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이 60%, 3종 지역이 50%, 용적률이 지금 2종 주거지역이 200%, 3종 주거지역 250%, 중심 상업지역이 이제 1000%고요. 아까 봤던 건폐율이 2종이 60%, 3종이 5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